출판 만화에서 두 페이지를 펼쳤을 때는 저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저울에는 무게추가 있죠. 시선을 많이 끌면 끌수록 무거워진다. 시선을 별로 끌지 못한다. 가볍다고 표현을 합니다. 시선을 많이 끄는 곳을 이쪽에다 올려놓으면 기울어지겠죠. 만화에서는 중요한 걸 어떻게 보여주냐. 지면을 많이 할애해준다. 컷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컷 자체를 크게 키우는 것도 있습니다. 두 페이지를 펼쳤을 때 중요한 거는 크게 그리고, 미디움 컷은 평범하게 그려준다. 컷 수도 비슷하게, 컷 사이즈도 비슷하게 그려준다. 이도저도 아닌 중간이란 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적재적소에서 메인들을 띄워주는 역할도 해주는 거니까요. 만화란 거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은 황폐한 세계관이 될 수도, 빚쟁이의 인생이 될 수도, 실현당할 수도 있겠고 사랑을 쌓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매력적인 주인공, 그러니까 시선을 끌만한 주인공이 이 상황에서 역경을 극복해 나갈 때 생기는 희노애락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만화라고 합니다. 라는 거를 정의로 내리고, 거기에 맞게 중요한 것들은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감정이 격해지면 액션이 있겠죠. 반대로 감정이 식어가거나 반대로 갈수록 가벼워지는 게 되겠죠. 이제 이런 개념으로 구별을 해준다면, 소년 만화에는 액션에서 멋진 폼, 자세, 또 분노, 포효 이런 게 있겠죠. 역해는 당연한 거고, 필살기도 있겠죠. 중요하지 않는 건 어정쩡한 자세. 그래서 뒤에 엑스트라들이 어정쩡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긴 걸로는 화려한 의상, 대비가 심한 거, 시선을 끄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못생기고 배불뚝에 뚱뚱하고 대머리라고 생각해도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엑스트라로 두면 안 되고 악역이라든지 뭔가 키가 될 만한 캐릭터에 배치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무겁다, 가볍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겠죠. 만화는 대략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시선의 흐름에 배치를 해둔다. 그러면 두 페이지를 펼쳤을 때 어떻게 배치가 되겠느냐. 시선을 많이 끄는 경우 3분할도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가 있겠죠. 페이지를 펼쳤을 때 이곳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올라가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메인 컷은 보통 여기다 두죠. 컷이 클 때도 있고 하나 전체를 쓸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쪽이 무거우니까 페이지가 점점 이렇게 시선이 기울어지겠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이쪽에다가도 중요한 컷을 놔주는 게 좋겠죠. 메인 컷이 강이면 서브 컷, 얘보다는 좀 작게 하지만 크게 다시 균형이 잡히겠죠. 여기다 뭐 넣냐면, 페이지를 딱 넘겼을 때 등장하는 주인공, 페이지를 넘겼을 때 터지는 액션, 스릴러라면 범인의 얼굴,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면 펼쳐지는 던전의 보물창고, 두근두근 페이지를 넘겼다가 확 터지면 느낌이 좋겠죠. 그럼 이곳은 발이 쿵 하고 등장해도 되겠죠. 이 발의 주인공 누구야? 이야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기 직전의 포즈들, 보물창고인지 아닌지 문을 여는 과정, 이게 서브컷의 역할이 됩니다. 메인컷을 두근두근하게 해주는 역할인 거죠. 만화는 메인컷과 서브컷을 놔두면 급할 때는 대각선으로 읽고 다음에 대각선으로 속독을 할 수가 있게 만들면 좋습니다. 전장에서는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서 여기서 쾅 때려요.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쾅은 여기다 놓고, 이런 흐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놓여지는 겁니다. 얘네들을 이어주는 컷들은 여기다 들어가주는 게 좋겠죠. 여기나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면 인서트가 자리겠죠. 이런 컷들을 부연 설명해주는 컷, 이렇게 읽을 때 안 읽어도 흐름에는 지장이 없는 것들. 많이 쪼개면 늘어진다고 그랬죠. 기본 배열은 이런 배열인데 상황에 따라서 변형을 많이 주겠죠. 먹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먹이 많이 들어가거나 진해지거나 대비가 심하거나, 여기다가도 먹을 어느 정도 써주면 좋겠죠. 이쪽은 먹을 덜 쓰거나 아니면 톤지를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강조하고 싶은 컷을 먼저 먹을 충분히 넣고 얘네들보다는 덜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밸런스를 잡죠. 자, 그러면 중요한 컷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집에서 심부름을 시킨다고 해보죠.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는 게 있을 테고, 돈을 받는 과정이,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길거리를 가는 경우가, 길에서 재밌는 거를 발견한 경우가, 가게에 갔어, 심부름할 걸 사왔어, 집에 돌아왔어, 탁자에 올려놨어. 그럼 주인공 성격이 아빠 말 잘 듣는 애다. 그러면 심부름을 시켰다, 물건을 사왔다. 이 컷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컷과 이 컷에 이런 것들을 배치해두고, 주인공이 딴짓을 잘한다, 길거리에서 재밌는 걸 발견했다, 거기서 노는 것들을 보여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 시퀀스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탁자 위에 물건을 사오는 것만 그려놓고 나머지 컷들은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컷을 일단 쭉 나열해놓고 선별을 해놓고 페이지에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사소한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런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겠죠.
아니면 이런 쪽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시작되는 처음이나 이쪽에 많이 할애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거 말로 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 컷 배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있구나 아니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나중에 예시를 찾았을 때 그것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죠. 출판 만화에는 공간 개념, 시간 개념이란 게 존재하는데요. 시그니처가 되는 개념 중에는 페이지를 넘긴다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긴다. 굉장히 능동적이죠. 가뜩이나 출판 만화는 연속된 그림을 짜임새 있게 놔두고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읽는 연출인데 손에 침을 묻혀가지고 한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물론 웹툰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게 있겠지만 그 다음에 페이지와 페이지를 나눠주는 분단 개념이 있습니다. 컷이 넓죠. 다음에 가로의 공간이 있죠. 다음에 세로의 공간이 있죠. 이 공간들은 페이지를 넘기는 것부터 두 페이지를 구분해 주는 것, 가로를 구분해 주는 것, 공간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세로는 얇게 해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읽는 건 쉽죠. 이 간격만큼 호흡이 빠릅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때 가로 공간만큼 쉬고 넘어가죠. 이만큼 시간과 공간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분단을 넘어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그만큼 시간과 공간이 커지게 되죠. 페이지를 다 읽고 넘기는 만큼 시간과 공간이 점프를 하죠. 가로의 개념은 보통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읽게 하면 좋겠죠. 아버지가 죽을 드십니다. 이게 한 문장이면 이렇게 한 열씩 놓아주면 좋겠죠. 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죠. 만화는 항상 흘러가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드십니다. 냠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면서 한 칸씩 밀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컷들은 언제 쓰냐면 누가 봤어, 등장했어, 누구야 라고 뭐가 등장했어, 쳐다봤어, 그 다음 컷에서 누가 등장했어, 엄마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1시간 후 공원 앞,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가 전환이 될 때 한 단락을 쉬고 다음 단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10년 후 여기는 우주, 이런 식으로 시공간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전환이 될 때는 페이지를 넘겨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 기술은 저번에 설명했던 느리기 위해서는 길이 자체도 있겠지만 독자가 생각했을 때 천천히 흐르는 눈이라든지 더 느려 보이게 만드는 효과까지 한다 말했죠. 보기 불편한 거, 숲도 막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 시선이 쭉 안 흘러가고 숲을 헤치면서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더 느려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한다. 그러면 말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놓느냐? 기본적으로 컷 안에 말칸을 가둬서 이 상황 안에 이루어지는 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간혹 컷과 컷에 말칸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말칸이 이 컷에 붙어 있으면 이 컷과 이 컷이 말칸과 같은 상황이라는 경우가 많겠죠. 말칸이 컷에서 이쪽으로 더 치우쳐 있다. 말칸에 대한 상황이 이 컷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 컷은 자연적으로 이 컷과 말칸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인서트 컷이라든지 다음을 이어가는 컷이 되겠죠. 말칸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공부를 하고 있어. 누구야, 밥 먹어라 라고 말을 했어. 알았어, 밥 먹을게 라고 하면 이 거리만큼 주인공이 고민을 하고 밥을 먹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거리만큼 배가 고플지 안 고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컷이 쪼개서 다음 컷에 있거나 다음 컷에 걸치면 가로로 가로질러가는 공간 포함 배가 안 고파서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반대로 밥 먹을래? 그러면 이 말칸을 덮쳐서 밥 먹을게 라고 하면 엄마 말을 잘라 먹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얘기가 되겠죠. 말칸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고요. 콘티 회의 때는 말칸의 5mm 단위의 간격으로도 마가 달라지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죠. 이 말칸은 대치 상황일 때 A와 B가 말할 때 같은 말을 하더라도 A 쪽에 있으면 말하는 A가 강조되기도 하고 여기 배치돼 있으면 듣는 사람의 리액션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초심자들이 멋있다라는 이유로 말칸을 이렇게 빼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말칸을 빼더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빼면 좋겠죠. 그리고 말칸은 이렇게 한 문장 정도 들어가주면 보기가 좋고 거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이 붙는다?
혹부리 아저씨 혹 달리는 것처럼 살짝 붙여줘도 좋겠죠. 붙는 게 모양을 잡는다면 주인공이 여기 있을 경우 이쪽으로 몰아서 가게 해주면 좋겠고요. 이제 글콘티가 나왔을 때 화면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쪽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그릇이 아니라서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 몇 마디만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나리오란 거는 소설과 다르게 눈으로 보이고 화면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글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라는 얘기가 있죠. 석양이 붉게 물 들어가고 이건 눈에 보이니까 써도 되죠.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실처럼 흐르고 있다. 이것도 눈에 보이니까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쓴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면 안 돼요. 실례죠. 그렇게 해서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격주간지 연재를 많이 했으니까 격주간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격주간지는 24장입니다. 도비라는 표지죠. 표지 빼면 23장 반이 되겠네. 이 24장은 48페이지. 48페이지는 대략 150컷 정도가 됩니다. 150컷에서 등장인물들이 하나나 둘이 나온다고 치면은 대략 엑스트라 포함 300명에서 400명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나중에 액션 만화라고 하면은 이펙트 그리는 것도 투자량이 사람 하나 그린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펙트도 한 명분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실물을 안 띄워본 PD라든지 스토리 작가가 다른 것도 문제가 많지만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견적 계산도 못하고 사람을 갈아 마셔버리는 건데요. 이펙트도 어디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도용적인 이펙트를 그리게 되면 사람 서너 명 그리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계산을 해주고 견적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견적을 내준다 이 부분을 열어버리면 멘탈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멤버십이 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해드리고요. 보통 시나리오가 A4 용지 3장이나 4장 정도 나오면 맞습니다. 한 회분에 시퀀스가 있다고 할 때 C는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랬잖아요. 주제, 부주제, 그것과 이어지는 가벼운 개그씬이라든지 일상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글콘티에는 기승전결로 따지면 결이 여기에 있어야 될 테고 기, 승, 전, 위기 이렇게 있어야겠죠. 씬 3개가 회당이 있어주면 좋다. 공간과 시간이 3등분으로 되면 좋겠다. 3개 중에 제일 중요한 씬 메인컷에 배분이 많이 차지하는 곳은 위기와 전이 있는 이 후반부가 씬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것의 결론 아니면 시작이 되는 도입 부분이 한 이 정도 차지하면 되겠네. 나머지 이 숨통을 틔워주는 마의 역할을 하는 일상이라든지 개그 씬이 이 정도가 있으면 좋겠네.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페이지나 컷을 아끼고 단축시켜서 배치를 하고 이 부분에서 큰 컷도 넣고 인서트도 보여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장을 펼쳐서 그려주는 전장도 여기에 들어가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컷 배분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페이지를 구성하느냐. 자, 이렇게 글콘티가 있단 말이에요. 작화가는 4컷, 5컷 정도만 제대로 보여주면 된다. 그거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페이지를 넘겼을 때 맨 처음 보이는 첫 컷이 중요한 컷에 놓을 생각으로 그린다. 그러면 글콘티를 읽어. 아까 만화에서 뭐라 그랬어? 만화란 거는 매력적인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희노애락을 그려내는 게 만화라 그랬잖아요. 쭉 읽으면서 이 회에서 가장 언급이 많은 캐릭터가 하는 행동이나 대사 중에서 가장 감정이 격해지는 게 뭔지 찾는 겁니다. 헤어지는 상황에서 안 돼! 이런 것도 있겠고, 하도 승질나서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있겠죠. 그건 보통 위기나 그쪽에 있겠죠. 이 정도에 있어. 거기 중에서 가장 이펙트가 세다고 생각되는 대사나, 만약에 사실 너는 내 아들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자친구는 너의 잃어버린 여동생이다. 임팩트가 세죠. 페이지를 넘겼을 때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 대사 바로 위를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이 선이 뭐냐? 페이지 넘기는 선입니다. 이런 선들을 가장 희노애락이 세고 이펙트가 큰 5개나 4개 정도를 골라서 그 상황의 바로 앞에 긋는 거야. 그리고 얘는 2라고 쓰는 거죠. 2는 뭐냐? 48페이지에서 2페이지를 먹겠다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이제 46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 2를 너무 많이 쓰면 좀 욕먹어요. 한 회당 한 번씩만 쓰는 거야. 페이지가 10,000엔이면 이 한 컷에 20,000엔을 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낭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 글을 봐서 상황이 비슷하거나 이런 거는 한 컷으로 두는 게 좋겠죠. 대사가 2마디씩 아니면 1마디씩 하는 게 좋겠죠. 그럼 대사 하나당 컷 하나로 치거나 대사 2개당 한 컷으로 치거나 멋진 볼거리 역해가 나온다.
주인공이 나왔는데 인서트로 해준다? 그런 거 계산해서 2-3컷.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통 페이지당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컷들은 5컷 정도, 6컷 정도가 적당한데 재미없는 부분은 빨리 보라고 한 페이지에 8컷에서 9컷씩 꾸겨 넣어요. 그 대신 중요한 것을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겠죠. 보는 사람은 글 많고 재미없어 중간만 싹 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죠. 여기서 컷을 아꼈어. 나중에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서 한 페이지에 3컷 아니면 하나를 통으로 쓰거나 2페이지를 통째로 보여줘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충분히 아꼈으니까. 액션이면 한 페이지당 3컷씩 잡고 6컷 자르면 자를수록 이 한 칸과 한 칸의 간격이 2개씩 줄어드는 거야. 이게 2페이지니까. 그런 식으로 24번을 잘라줍니다. 만화에서는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가 한 페이지겠죠. 끝에서 다음 회의 계속도 한 페이지인 거죠. 여기는 1, 나머지는 2씩 쪼개는 거죠. 설명이 긴 대사들은 에라이 너네는 10컷씩 쪼개서 2페이지에 다 몰아 넣어버릴 거야. 이만큼 아꼈네. 그렇게 되는 거죠. 평범한 흐름 컷은 너네들은 대사 한두 개당 한 컷씩이다. 10줄이나 13줄이면 2페이지. 이런 식으로 계산도 하고. 액션이야. 치고받아. 자잘자잘하게 치고받아. 이거는 이 다음 컷에서 빵 터트리려고 2페이지를 쓸 거니까 쪼개들어야겠다. 막판에는 12컷까지 몰아넣어서 답답하게 만든 후에 터트려야겠다. 멋진 액션들이 방법이야. 너희들은 잘 보여줘야 되니까 3컷씩 해야겠다. 액션 상황에서 6줄이면 벌써 2페이지를 먹어버리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컷선을 쳐주고 나머지는 이 안에서 융통성 있게 쪼개주면서 24번의 컷선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짜임새 있게 나오죠. 그럼 중요한 것의 흐름을 놓는다는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한국 독자들을 상대로 나무를 그린다. 이쪽에서 읽으니까 시작을 이쪽으로 두겠어요. 도입이 될 수 있는 해를 여기다 그려주겠죠. 그리고 시작되는 나무를 이렇게 그려주겠죠. 이 나뭇잎은 여기는 조금 그려줄 거야. 얘는 더 조금 그려줄 거야. 더 조금 그려줄 거야. 시선은 해부터 글라데이션화가 되겠죠. 맞춰서 잎사귀들을 여기는 예쁜 잎사귀들을 많이 그려줄 거야. 시선을 여기로 꺾어주고 싶어. 과일을 그려줄 거야. 잘 보고 흘러가다가 과일을 보겠죠. 다시 나무로 가게 할 거야. 옹이구멍을 여기다가 그려주겠죠. 그리고 옹이구멍보다 덜 중요한 나무 껍질로 중간톤화 시키겠죠. 시선을 이쪽으로 빼주고 싶어. 뿌리를 여기가 길게 놓거나 멋진 뿌리를 그려줄 거야.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그려줄 거야. 강한 뿌리를 그렸으니까 잔디를 그려줄 거야. 잔디가 심심해. 돌조각을 그려줄 거야. 강약, 중강약. 잔디가 점점 퍼져갈 거야. 그림이 끝날 거야. 이게 주제야. 이걸 중심으로 주위의 절벽이나 산도 편하게 눌러줘야겠죠. 흐지부지 그려줘야겠죠. 풀어줄 거야. 이런 개념으로 시선을 흘려보내줍니다. 이런 전쟁 씬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한국 독자들이야. 왼쪽에서 읽겠죠. 머리가 날아가는 장면을 일단 여기다 그려준 거야. 독자들은 여기서부터 그림을 읽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피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이 머리가 회전했겠구나라고 설명을 하면서 시선이 흘러가게 되죠. 여기가 중요한 임팩트가 되죠. 3분 아래 이쪽에 배치가 되겠죠. 이 주인공의 비늘 하나, 오크의 갑옷 하나하나를 설명해주죠. 근경에서의 역할입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죠. 공간을 넘어가서 여기는 싸우는 무리들을 그려줍니다. 챙챙챙 싸우고 찌르고 쓰러져 있고 전신으로 보여주겠죠. 이건 풀샷의 개념입니다. 전투 액션의 격렬함, 전체적인 장비, 피와 식별 재밌게 보여줄 수 있겠죠. 뒤로 가면 깃발도 있고 머리만 이렇게 좀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공간을 내주려면 글라데이션화가 돼야겠죠. 점점 어둡다가 밝아지면 좋겠죠. 이 밝아지는 거는 이왕이면 흙먼지로 그려주면 되겠죠. 시체들이 쓰러져서 겹쳐가지고 피가 이쪽은 많이 흘렀어. 얼룩얼룩 흘렀어. 자, 그럼 그림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와, 깃발도 꺾이고 접히고 손에 칼만 보이고 목 날아가고 수백만의 병사들이 싸우고 있네. 흙먼지가 이렇게 피어나올 정도로 싸우고 있네. 이렇게 싸우는 애들은 이런 갑옷을 입고 이런 덩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맞고 찌르고 피하고 쓰러지고 격렬하게 싸우네. 그 갑옷은 이렇게 생겼네. 여기서 흙먼지가 있어서 글라데이션이 되니까 공간이 생겼죠. 이 흙먼지는 새로 공간을 챙겨주는 것과 동시에 레이어 구분도 해줍니다. 이 흙먼지로 단절을 시켜줘서 말을 주는 거죠. 쉬었다가 그 다음은 원경을 보게 되는 거죠. 가로 공간은 쓰러진 병사들의 피가 여기는 많이 흘렀다가 점점 얼룩이 져서 이 마가 점점 넓어져서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 피는 은근 투시의 덩어리를 맞춰주면 좋겠죠. 시체들도
어느 정도의 마름모의 느낌을 만들어줘서 쓰러지면 좋겠죠. 이제 그림 배치도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서 대마로 쓰러져 있는 시체 하나 그려주면 여기서 읽고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한번 더 보고 갔다가 이렇게 흘러갔다가 얘를 보고 빠지는 거죠. 시체에 머리에 칼이 박혔다? 그리고 잘렸어. 그럼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왔다가 박힌 칼을 타고 다음 페이지에 위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해주면 되겠죠. 모든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해줄 건 아니지만 이 개념을 알면 시선의 흐름을 내가 꼭 쥐고 조절할 수가 있겠죠.